처음 왔을 때 저희 지식 수준은 정말 깡통 그 자체였어요. 아니 어떻게 만점을 유지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운도 좋았지만 저는 전략을 되게 잘 짰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그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학점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지원자들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보이려면 저도 개인 프로젝트에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랑도 하나 진행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못해서 정말 후회하는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유가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주 간단히 저는 2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 대학을 가게 되었다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바로 미국 대학으로 들어갔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런 질문들부터 저도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고 있거나 준비 중인데 성공적인 편입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냐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사실 미국에는 되게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정보가 없어서 막막해하며 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던 과거에 제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중반이라는 늦은 나이에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 한국으로 따지면 2년제 전문대를 통해서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왔을 때 저의 지식 수준은 정말 깡통 그 자체였어요. 저는 당시에 내가 늦은 나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도 정말 못하는 내가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원하는 명문대에 편입할 수 있을까? 공부는 어느 정도로 잘해야 원하는 곳에 편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편입을 하실 때 많이들 같은 주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세요. 학교끼리 협약 같은 게 맺어져 있어서 좀 더 유리하기도 하고 학교들의 커리큘럼도 비슷해서 편입 후에 인정되는 과목도 많고 관련 편입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뉴저지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버클리로의 편입에 대해 알아볼 때 제 주변 사람들, 학교 어드바이저 모두가 UC 버클리 CS과로의 편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포기해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버클리는 편입생의 95%를 캘리포니아 CC에서 받고 있고 CS 편입 합격률도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제가 뉴저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버클리 편입 관련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버클리에 가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를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해보자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제 지원서를 어떻게 하면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며 CC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평범이하였던 내가 어떻게 버클리 편입에 성공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 내가 이 두 가지를 정말 꾸준히 해서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제가 하지 못했던 거 한 가지에 대한 후회도 남더라고요.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명문대에 가기 위해 했던 두 가지와 후회하는 한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들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공부를 정말 잘 못했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유학 목표 설정을 높게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표들을 높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목표 학교들이죠. 목표 학교들을 높게 설정하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가기 위해 나의 학점, GPA도 되게 높게 유지를 해야 돼요. 되게 좋은 학교에 편입을 하려면 3.7에서 4.0 사이 학점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학점 4.0을 목표로 시작을 해보세요. 물론 학점 만점을 받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4.0을 유지할 수 없더라도 목표를 그 정도로 높게 설정을 해야지 그 근처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그 현실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의 끈을 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목표치를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저도 실제로 올 A를 목표로 잡았고 편입 지원 당시 GPA 만점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 점이 편입 시 제 프로필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만점을 유지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운도 좋았지만 저는 전략을 되게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들어야 하는 과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고 수강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수업을 가르치는 교수에 대해 수업은 잘 가르치는지 학점을 잘 주는지를 물어보고, 만약 지인이 없다고 한다면 Rate My Professor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학교 특정 교수의 수업에 대한 리뷰를 자세하게 봐야 돼요. 수업을 선택할 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굳이 학점을 잘 주지 않는 교수는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 주신다고 소문난 교수님의 수업이더라도 학점을 진짜 잘 안 준다면 전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 목표는 편입이기 때문에 괜히 B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수업이 끝난 후 매일 무조건 남아서 교수님한테 최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교수님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편입 시 교수님의 추천서도 받을 수 있고, 내 성적이 살짝 모자랄 때 한 등급만 제발 올려달라고 하면 그래 너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으니 등급 하나 정도는 올려줄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학기가 끝날 때쯤에 물리 점수가 89점 정도여서 B+를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도 나 열심히 한 거 알지 않냐, 나 버클리 가야 돼서 B+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등급 하나만 올려주면 안 되냐 하고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 내가 너 열심히 한 거 아니까 특별히 너 A를 올려줄게, 그 대신 원하는 버클리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A를 주셨어요. 후에 제가 버클리 합격 소식을 교수님께 전해드리면서 감사하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마치 본인 일처럼 되게 기뻐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에 제가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절대 커브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저도 제 목표를 이룰 수 없었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냐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같은 주에 있는 학교를 목표 삼아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가고 싶은 전공 탑 50위의 학교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내가 도전해볼 만한 학교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학교에서는 편입 시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 열심히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같은 주내 편입은 이러한 정보를 찾기 쉽지만, 타주 학교들은 내가 듣고 있는 과목을 그 학교 측에서 인정을 해주는지 꼭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버클리와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대학을 포함해서 한 8개 정도는 썼었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 붙었던 것 같아요. 여차 잘못했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옵션도 늘어나고 해서 좋긴 하지만, 모든 학교들의 편입 요구 조건을 맞추려면 수업을 엄청 많이 다양하게 들으셔야 하니 나에게 맞는 전략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외 활동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학교에 지원을 했을 때 그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학점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지원자들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보이려면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과외 활동이나 기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튜터링 경험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국제학생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학교에서는 예외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학교 카페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보단 내가 들었던 수업에 대해 튜터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들을 때 성적도 잘 받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으로 따지면 주민번호인데, 운전면허 등의 여러가지 서류 작업을 할 때 있으면 편리하기도 하고 나중에 인턴 혹은 취업을 할 때도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미리 받아두면 정말 좋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클럽 활동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동아리 활동인 거죠. 단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편입에 유리한 것은 내 전공과 관련한 동아리에서의 활동이에요. 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내 전공 관련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편입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관심사가 같은 친구를 여러 명 모아가지고 클럽을 내가 직접 만들어 보세요. 내가 클럽의 설립자가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코딩 클럽을 친구들과 만들기도 했고, 이때 클럽 활동을 담당했던 교수님이랑은 나중에 따로 개인 프로젝트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받기도 해서 엄청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편입 전에 인턴십 경험을 하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1년 정도 학교를 다니게 되면 CBT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미국에 온 지 별로 안 돼서 영어가 서툴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을 인턴으로 써줄 이유도 못 느낄 것이고요. 영어가 걱정이시라면 한국 회사에라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사 리스트를 직접 뽑아서 하나하나 직접 다 이메일을 날렸어요. 나는 현재 CC생인데 무급이라도 괜찮으니 나 한 번만 써주면 안 되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운 좋게도 한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되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으로 앞서 말씀드린 교수님과의 개인 프로젝트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개인 프로젝트라도 무조건 1개 이상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주변에 내 전공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 있다 하면 나 좀 써줘라, 나 배워서라도 도움을 줄게,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개인 프로젝트에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랑도 하나 진행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실무적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편입하는데 도움도 되고 추후 취업하는 데도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이 밖에도 장학금 받기, 언어 수업 듣기, 봉사활동하기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위에 말씀드린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과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꿈의 학교에 지원을 할 때 난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했었다고 지원서에 잘 풀어서 쓰면
학교 입장에서는 와, 얘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른데? 한번 뽑아나 볼까?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못해서 정말 후회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입니다. 이게 편입을 하는데 왜 도움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행동은 편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커리어 그리고 내 미국 라이프 전체에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생기는 생활 방식이 정말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미국인들이랑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면 영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고 정보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정보나 추천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유학생들은 미국에서의 취업도 쉽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들은 어찌됐든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어딘가에서 일하고 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잘 지내면 좋은 거죠. 또 미국 회사에서 추천 제도는 엄청 흔한 문화이기도 해서 내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야 내가 추후에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리스트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적극적으로 미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미국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은 했지만 내 영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쟤네도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런 상황을 점점 회피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인들끼리만 어울리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 저 사람 정말 유난 떤다라며 말도 안 되는 험담을 하기도 해요. 사실 적극적으로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당장은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할 수 있지만 노력하는 사람과의 영어 실력, 정보,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등의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에서는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해낸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를 계속해서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이나 편입을 넘어서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